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고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 기간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영예산안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번호 제1020호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영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안번호 제1018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호동 미래성장기반국장께서는 발언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기반국장 정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미래성장기반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미래성장기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현 외교투자통상과장입니다. 장경욱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박문길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이어서 2022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3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57억 3,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8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70억 8,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외교투자통상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5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2억 6,800만 원, 해외 유명 전문 전시 박람회 참가 8천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업입지과는 대민활동비 등 4건에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는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공사 37억 5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 예비 등 3건에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76억 4,900만 원이 증액된 740억 4,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6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7천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매곡 일반산업단지 자녀부지 조성 등 4건에 26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9억 8,700만 원이 감액된 29억 2,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은 19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72억 6,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외교투자통상과는
제20차 세계 한상대회 개최 5억 원, 니어 제13차 실무위원회 개최 1억 원 등 5건을 신규 편성하였고 투자유치 보조금 52억 6,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입지과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6억 원, 기후변화 대응, 자연탄소 흡수원 확대 사업 5억 5천만 원 등 5건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울산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478억 1,100만 원이 감액된 116억 8,2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8억 300만 원이 감액된 66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 내역은 일반산업단지 관리 위탁에 1억 5,300만 원 등 5건을 신규 편성하였고 GW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국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격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조명위원 서성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020호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위권 미래성장 기반국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 중 외교투자 통상과 소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32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고 산업입지과 소관, 일반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개정 예탁금 15억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지역개발과 소관, 울산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1,800만 원을 정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18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위권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 중 외교투자 통상과 소관, 제20차 세계 한상대회 개최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고 산업입지과 소관, 일반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의 금년 대비 GW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23억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지역개발과 소관, 스마트시티 현황영상 CCTV 공동활용 체계 구축비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외교투자통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2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신증설 기업 등에 대하여 입지 및 설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한 개사에 대하여 9억 4,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보조금 신청 기업 중에 한 개사는 산업부 보조금 심의에서 부결이 되었고 연내 투자 완료 예정 기업의 사업기간 연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예정 기업이 사업을 미추진하는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년 당초 예산 제20차 세계 한상대회 개최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한상대회는 재외동포 경제인들과 국내 경제인 등이 상호 교류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한민족 최대의 글로벌 비즈니스 행사로 2020년에 우리시가 유치 신청을 했었으나 선정되지 않았고 올해 재도전에 성공하여 2022년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기업인과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기회 확대는 물론 전 세계에 울산을 홍보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산업입지과 소감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4회 추경 예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5억 9,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탁금 15억 9,900만 원은 세입 증가분 76억 5천만 원 중 예비 비정액분, 산단 조성 관련 사업 비정액분 60억 5천만 원을 편성하고 남은 재원입니다. 향후 신규 산단 조성 사업과 산단 시설물 정비 사업 등으로 예탁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당초 예산에 GW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23억 9천만 원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간 연차별로 추진되는 장기 계속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62억 6천만 원으로 국비가 217억 1천만 원, 시비가 45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올해까지 국비와 시비 212억 2천만 원을 예상에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8월에 이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공사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로 50억 4천만 원 중 시비 부담금인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전년 대비 23억 9천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개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경에 울산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1,800만 원 정액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 혁신도시 발전재단은 혁신도시 내 기업 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창업 지원 등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하는 재단으로 발전재단 설립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과 전문기관 검토 용역이 필요합니다. 당초 예산 7천만 원 중에 1,800만 원은 울산연구원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사용되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발전재단 설립 타당성 전문기관 검토 의뢰 비용 부족분 1,800만 원을 정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당초 예산에 스마트시티 재난영상 공동활용체계 구축비 3,700만 원을 정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700만 원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지하차도 40대의 스마트시티 센터에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한 통신 보안 장비 설치 비용입니다. 이 영상 장비 40대를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 3,7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며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 순서에 따라 윤정덕 의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네, 윤정덕입니다. 568페이지에 추경 보시면 수익국 다변화가 568페이지에 588페이지에 다변화 지원 예산 이게 1,000만 원, 2천만 원인데 그것도 뭐 반만 쓰고 반만 반납하셨는데 감액을 하셨는데 투자 통상 교육과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수입국 다변화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일본의 뭡니까? 맞습니다. 뭐 했지요? 수출 규제했을 때 예? 수출 규제를 해가지고 예. 일본에서 우리 쪽으로 중요한 부품이나 원자재가 못 들어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때 그런 상황이 있어 우리 수입국 다변화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고 한데 예. 오히려 예산을 또 까고 이렇게 사업비를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지만은
이 사업이 과연 수익국 다변화,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뭐 바짝 해야 수익국 다변화 한다고 떠들어대고 예산 편성을 하다가 예. 또 뭐 좀 시부러지니까 막 그대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중국에도 요소수 발생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때 뭐 할 때 많이 일을 했습니까? 수익 다변화 관계 무엇이 어떤 걸 했어요, 그래? 예,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네. 사실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서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수입을 하던 업체들이 대체 다른 나라로 대체 수입선을 발굴을 하면 거기서 가져오는 물류비라든가 그리고 대체 수입을 선을 발굴하기 위한 그건 압니다. 에이전시 비용을 이제 저희가 대주는 거였는데 실제로 울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했을 때 거기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 생각보다는 울산 지역에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 한 게 뭡니까 그게? 예? 일본에서 그때 수출 규제 한 게 불화수소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예산들을 편성을 내가 하면 더 정액을 해서라도 그런 문제를 좀 적극 대응을 해야 된다는 문제하고 지금 그런 문제가 일본에 그때 발생했을 때 그것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또 나면 불화수소 그만 들받아 볼 게 아니고 다른 문제도 앞으로 우리 산업의 어떤 그 수입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울산시의 기업체들이 예. 어떤 문제가 있을 건지 그런 걸 뭐 필요하다면 또 용역을 줘서 우리가 복합적으로 그 일본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확대해서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이런 문제가 산업의 어떤 원자재나 어떤 그 소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그런 확대해서 예산을 더 정액 편성해서 확대해서 용역을 주든지 점검을 하고 꾸준히 또 그걸 관리해 가고 이래야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여러분들이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울산도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너무 단편적으로 그 냄비솥에 물 끓으면 팍 하듯이 너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또 보니까 마침 예산이 주어진 예산마저도 제대로 삭감 안 하고 있어서 참 우리가 정책을 이래도 되는 건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이 예산을 올리고 하시더라도 우리 산업의 소재 산업 분야 우리가 사실은 소재 산업이 되게 취약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런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니까 그거를 어떠한 바람이 불어와도 울산에는 하지 않도록 용역도 주고 대폭적으로 미래에 어떻게 닥칠 것인지도 우리가 행정에서 예측을 하고 연구하는 게 그게 우리 역할이 아니냐. 미리 대비를 하고 해야 된다. 또 불화수소하고 또 이거 요소수 사태가 생기고 이런 게 있다는 데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절대적으로 옳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절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예산은 이제 우리가 기업들 지원하기 위한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 예산 항목이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사태를 실제로 왔다 갔다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절감이 된 예산이고 이제 근본적으로 지적하신 부분 방향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정책적 접근이 이런 비단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고 좀 더 근본적인 산업 정책적 방향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제 우리가 소부장 사업 지원하는 거라든지 부품 소재 산업 부분에 대한 이제 핵심 근간을 이루는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에 이제 차질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이제 단순히 통상 지원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제 국가적 또는 이제 우리 울산 지역 차원의 이제 산업 육성 정책 부분에서 이제 근본적으로
접근이 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뭐 국뿐만이 아니라 관련 국 또 이제 정부 중앙부처 쪽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들 협의를 해서 정말 근본적인 처방 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하도록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하시고 그다음에 KCC 문제 말입니다. 저게 두 동해가 두서 그게 활천 그 산업단지 KCC에 예. 거기 계속 민원이 또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KCC에. 예, KCC 산단에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12309로 해서 1209는 이제 준공이 된 상태고 309 폐기물 처리 시설 부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당초부터 거기 폐기물 시설이 입지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주민 설명이나 이런 게 다 진행이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제 베올리아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그 입주 신청을 해왔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낙동강 환경청에서 그 환경성 평가도 거쳐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아마 그 인근 마을 간의 그 마을하고 시행사 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잡음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그 행정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뭐 마을 간의 문제가 아니고 민원이 제기하는 거는 거기에 그 매립장이 거기 생기면 그게 침출수 문제 나중에 지진이 우리 여기가 지진이 다반사로 발생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진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하는데 사실 얼마 전에만 해도 지진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지진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지하수가 여러 오염이 됐다고 보는 지금 여러 정황적인 어떤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하수가 지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지진이 자꾸 발생하면 지하수도 못 먹어요. 오염이 돼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지하 저장고를 만들면 뭐 내진 설계를 했습니까? 그게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예, 내진 설계도 지금 되어 있고요. 당초에 뭐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그 폐기물 처리 시설 실시라 하는 거 보면은 6.3 1단계 정도의 높은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내진 설계도 하고 있고요. 침출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물론 뭐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게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들어갔고 지하수로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침출수는 별도로 그 침출수를 받아서 위탁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 앞으로도 우리 그 산단 조성하는데 그 침출수가 유출되는지 아니면 뭐 내진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그 공정상의 문제는 없는지 그런 부분도 착실하게 챙겨서 뭐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침출수를 받아서 하는 거는 그 지하에 탱크가 있는데 침출수를 받는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거고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4페이지 보시면은 저탄소 친환경 신사 거점 산업단지 조성 연구과제 스마트 근린 모빌리티 산업기지 기반으로 연구과제 이 두 개 이거 무엇을 하는 건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 예. 1024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친환경 신산업 거점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산단을 제조업 중심으로 산단을 조성 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기술 집약적 첨단 고부가 가치 산단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 산단 재조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장현 첨단 산단이나 테크노 산단 그리고
KTX 복합특화단지 내 산단 등의 첨단 그, 산단으로 잠시만요.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 계속 하게 되면 시간은 10분 동안 이거 예, 많은 걸 다 모으네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소라든지 아니요. 뭐 그런 거하고 산단하고는 분식풍력이라든지. 상관없다니까요. 아니 잠시만요. 예. 그런 거하고 산단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니 그런 제가 아니요. 그런 거하고 산단하고는 상관없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설명은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산단이 예, 그럼 이 산단을 아십니까? 예. 산단 자체에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산단 자체에 재가공하는 거를 아마 연구를 해보시죠. 용역을. 물론 구조 고도화 사업도 예, 그렇게 각 안 하면은 병행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잠시만요. 그런 신규 산단해서 산단한다면 이 예산은 삭감입니다. 왜냐 지금- 그러면은 산단 자체가 넘쳐 흘러요. 산단에 대한 토지 생성성 자체를 한번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제 질문을 답해 주세요. 산단 자체의 토지 생산성에 대해서 혹시 업무를 받은 적 있습니까? 예, 한번. 토지 생산성이라고 말씀하시면은 입주 기업의 그 지원 입주 기업이 그 공장 가동률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하는 게 아니고요. 보십시오. 우리가 산단을 해서 산단을 만든다는 자체가 온데 다 산단이에요. 그러면 그 산단에 대한 그 내부 가동률, 국장님, 산단에 대한 내부 가동률, 공장에 대한 가동률, 그 다음에 옛날 같으면 예를 들면 산업기계 제작 같으면 옛날 거는 야드가 전체가 한 1000평 정도 필요했어요. 직권 같은 경우는 그런 1000평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산단을 해서 공장 용지 자체는 1000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가적인 부분에서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게 하는 거거든요. 미래적 잠재 가치를 높여가는 거예요. 그건 기업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산단 자체를 재활용하는 하는 방향을 전부 다 강구를 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산단 나해가 있습니까? 국토를 저무는 게 경주시예요. 경주시 외동에 한번 가보세요. 다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경주시 그 예남 전체적으로. 뭐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둘러봤었죠? 저희가 보기는 봤습니다. 저는 다 둘러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제 보면 소주공단 옆에 보면은 그 웅천 금단리 고연이 다 있죠, 그제? 그 공장들 가서 구석구석 어디까지 한번 봐보십시오. 공장 진입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 한번 가보십시오. 보고 이야기하시면 제 이해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고영 공장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일반 산단은 그 아닙니다. 산단 그곳에 처음으로 공장을 집어넣은 사람이 김성록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장을 그때 제도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아닌데 교묘하게 법을 전부 다 이용을 다 해먹는 거지. 그때 당시 준농림지 자체를 토목에 전부 한 거거든. 그러면 산업입지 과장님 같으면은 가까운 가까운 데 있습니까? 공단을 다 둘러보고 울산은 어떻게 직접 하든 효율적인 토지 생산을 높일 수 있는 산단을 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탄소 이런 거 아십니까? 지금 흐름에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산단 자체를 다시 있습니까? 재가공하면은 의원님 하고도 넘쳐요. 이 사업은 지금 구조 고도화 사업도 우리도 법적으로 20년이 되면 다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할 겁니다. 앞으로 내년에 예산에도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다고요? 할 계획입니다. 18년부터 이야기했는데 예. 지금까지 뭐 했는데요? 지금까지 뭐 했는데요? 아니 지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법적으로 저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할 저는 계획이고요. 하여튼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잠시만요. 이 예산은 제 개인적으로 산단을 지금 당장 이걸 조성하고자 하는 게 이 예산은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혀 단도 10원도 관심이 없어요. 불필요한 예산. 이런 사업들이 있어야 그다음 넘어가면. 앞으로 미래 기반 조성을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기반을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을 보여주면은 됩니다. 그 지금부터 이제 해 나가려고 그다음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예 관심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는데 뭐 지금 와서 뭐 한단 말입니까? 한 번도 없다가 앉아. 그 다음에 나중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국장님한테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는지 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면은 1026페이지 보게 되면은 그거 보면은 기후변화 대응 자연탄소 흡수용 확대 사업 해가지고 이건 또 5억이 있어요. 5억. 기금에서는 5억 5천. 예, 이거는 이제 예. 그 산림청 기금 사업으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이제 사업비를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저탄소 흡수 확대 사업에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똑같다니까요. 산업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녹지가 있습니다. 근데 다 똑같아. 최근 들어서 녹지 주변에 주거지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어서 녹지와 그 산단과 주거지 간에 네,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태권도 산대에서 산학위원 해가지고 주거시설을 해가지고 합동화돼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그런 말 하는 매스컴에는 어디에서 그런 말 하는 단어 본 적이 있어요? 태권도 산단을 만들고 할 적에 산학위원, 주거,
판타지아 공단을 만들어서 도심 근처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공장에서 자연 친화적을 해야 된다 했는데 그래 산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단어가 어느 매스컴에도 나오는 게 있냐 이 말이지. 누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냐 이거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태권도 예. 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경찰청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도 아마 감안해서 추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경찰청에서 그렇지만은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대신 시간 나 대신 더 이상 그거는 뭐 됐습니다. 내가 충분히 다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 외교통상 예. 그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외교통상 이제 보시게 되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 그 보면은 그 요즘 플랫폼 업체가 대세잖아,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가 우리가 울산시에서 활용을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온라인상에서 우리는 뭐냐면은 전체 1대1 대면에 대한 마케팅만 하고 유치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울산시가 너가 했을 경우 A라는 부분을 A라는 어떤 목적으로 했을 때 그거를 전부 다 온라인에 완전히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뿌려서 그러니까 뿌리는 자체로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뿌리는 자체의 마케팅 플랫폼을 전부 다 뿌리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 전 세계적으로 컨택이 올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 하버드 유학 간다 할 적에 유학 가서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시험 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의 그 장학재단에 직접 지가 전화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고 우편하고 보내서 내가 이래 하는데 당신 도움 받아서 하버드에서 너희 나라에 헌신하고 내가 조국에 헌신하겠다는 게 있고요. 지금 어떠냐면은 내가 온 그 재단에 있는 거 다 뿌려버려요. 뿌려가지고 내 조건을 다 뿌리는 거죠. 그러면 그 조건에 맞춰서 그 애들이 이렇게 컨택을 들어와요.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1차적으로 서면 접수를 하는 거 서류 접수를.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뭐냐면은 온라인 그 상담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3차원적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뭘 하냐면은 위치하고 공간, 위치하고 어느 지역에 우리가 아까 3단 같은 공하고 그 공간과 자금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그 애들이 행정적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외부적인 전문 컨설팅하고 연계해서 관리 들어가서 그 애를 끝에 궁극적으로 그 애를 상장을 해서 울산에 이제 본사를 두는 거 형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게 예산을 쭉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업체들이 지금 간혹 나오고 있어요. 이 애들은 뭐냐, 마케팅은 뭐냐, 뭐 지가 데이터를 다 뿌려서 한 업체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전자도 지금 약간의 트렌드가 변형이 되더라고요.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자체를 중국 업체에 지금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한 85에서 90% 정도 되거든요. 삼성 디스플레이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자체도 하니까 일단 하면서 뭐냐 그러면은 일본하고 미국에다가 이제 그거를 분산시키고 있죠. 이번에 그 소재 때문에 자기들이 삼성이 깜짝 놀란 거야.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삼성이 먼저 뿌려가지고 그 애들이 컨택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거는 한정적인데 울산 같은 경우에 이런 기술 강성 지역 허브해가지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 뭐냐면 필요 조건을 대해서 자기들이 뿌리게 되면은 우리가 뿌리면 필요 조건이 자기도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인 충분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 그것이 뭐냐면은 입지, 기술, 자금 또 뭐냐 그러면은 전 세계적인 궁극적으로 뭘 조성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업을 우리 울산에 입장하는데 전국적으로 뭐냐면은 그다음에 뭐냐면 펀드를 우리가 부자가 했다는데 온라인에 전부 다 우리 행정적인 절차만 그 자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케팅 플랫폼입니다.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투자 설명회가 사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설명회 할 때 참가 기업을 모집할 때 여러 기업들 대상으로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관에서 하는 게 크게 보면 이제 그 투자 여건 홍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IK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해 주셨던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위주로 해왔던 투자 설명회가 있는데 금방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이제 플랫폼에 기반한 정말 실질적인 투자 정보가 오가고 하는 부분들은 요거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거는 시스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저희들이 한번 그 타당성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김성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그 질문을 드릴 때 이미 예산은 거의 이제 다 숫자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숫자는 이제 개수 조정을 통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서 시간은 빠듯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뭐 외교투자 통상과에 해당되는 얘기인지 산업입지과에 해당되는지 지역개발과에 이제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뭉뚱그려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대답하셔도 되고 대답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는 것들이 이제 미래적이고 외교적이고 우리 국내에서 하는 역할도 있지만 국내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좀 더 큰 덩어리를 외교를 통해서 또 사업을 따내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또 지금의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큰 문제로 생각을 해보면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다라는 것들이 이제 큰 고민이고 그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울산시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했고 고민을 했고 그 문제를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지금 청년들의 세대는 지금 저도 찾아보고 놀랐는데 MZ세대까지 와 있는 거예요. MZ세대 코로나 시대의 청년들의 삶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 너무 외롭다라는 게 이제 공통적인 언어고요. 이제 가장 왕성하게 경험을 쌓고 또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그 최대의 고비를 우리 모두가 이제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느냐라는 거 제가 또 이제 파고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OTT 플랫폼이라든지 그죠? 뭐 유튜브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영상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사가 있고 우리나라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뭐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온라인 이제 콘텐츠 플랫폼을 굉장히 관심 있게 하는데 그리고 그들 세대에서 MZ 세대에서 가장 잘하는 게 이제 이 영상물 이런 유튜브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한 어떤 개발이라든지 어떤 색다른 그 청년들과 혈기왕성한 그 청년들과 마주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우리가 고안해내지 못할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희들 업무를 떠나서 이제 질문을 주셨고 네네. 저는 이제 업무를 떠나서 우리 이제 미래성장기반국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특히 이제 우리 청년 부분에 대한 이제 뭐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 이제 다만 아쉽기로는 뭐 저희 인문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인류는 항상 그 풍요 속에서의 빈곤 그리고 군중 속에서의 고독 그러면서 이제 존재의 가비움 이런 것들이 이제 세대 간에 서로 이제 교류가 될 때도 있고 또 이제 단절이 될 때도 있습니다. 세대 간 단절이라는 문제를 제가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연 이제 금방 전영희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셨던 지금 MZ 세대가 갈구하는 부분이 이제 과연 어떤 부분일까? 그러면 이제 우리 울산이라는 이제 하나의 산업 여건 그리고 또 도시의 여건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그들이 바라는 지향성이 과연 어느 정도 부합이 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로 들어주신 게 이제 그 영상 콘텐츠라든지 이제 플랫폼. 문화적 기반이라는 부분인데, 그거는 뭐 저희들 비단 그 국외 업무에 한정돼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제 경제나 또 사회, 문화적인 모든 요소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총괄적으로 정주 여건, 그리고 이제 교육 여건,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그 시대적 조류에 부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걸 저희들이 이제 업무적으로 전맥을 시켜 본다 그러면 기존에 안고 있는 이제 그 제조 기간 산업, 흔히 말하는 제조업만 가지고는 그들의 니즈에 맞추기가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소프트한 부분, 특히 이제 서비스업에 대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의 포션들이 좀 더 병행해서 영역을 넓혀 나가야 되겠고, 이제 영상 문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영화제라든지 또는 이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그리고 또는 이제 그런 분야에 이제 또 국제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정책 사업들이 이제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정책적 고민들을 저희가 항상 가지고 있고요. 그걸 이제 저희들 이제 제한된 업무 영역에서만큼이라도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청년들이 이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저희들 국의 고유 업무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제 최근에 의정보서를 이제 만들어서 지역에 이제 갖고 나갔더니 그러면서 이제 안 다니던 골목들을 촘촘하게 돌아다니는데 전체적인 의견들이 그건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시에서 썼지만 나한테 오는 혜택은 없었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세대가 이제 원하는 청년들이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별지어서 확실하게 이제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오늘의 이제 질문을 했는 이유도 저번에 저기 그 외교투자통상과에서 실시한 그 한노인가요? 예, 한일지방협력포럼. 그때 갔을 때 제 옆에 이제 계셨던 분들이 한 분은 바이어의 대표였고 한 분은 이제 부산에 그 뭐였죠? 하여튼 그 중요한 분들이 두 분이 이제 앉아 계셨는데, 그 무역을 하러 오신 분에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한국말도 굉장히 잘했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번에 꼭 팔고 싶은 게 있어, 나는 꼭 사고 싶은 게 있어, 하고 싶은 게 있어 하고 생각을 해갖고 또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일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적인 얘기들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나는 한국을 어떻게 자랑할까, 그 빠른 시간 내에 BTS 알아? 우리가 BTS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BTS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 세대에는 한 50대, 40대 세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빨리 전환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럼 너네는 너네 나라의 어떤 걸 가장 그 자랑하고 싶어라고 물어봤더니 예외로 그러니까 하얀 피부를 가졌고 인형 같은 외모라든지, 그러면서 우리 와이프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서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는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가족 얘기를 하기를 굉장히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만이 갖고 있던 어떤 주관적인 그 생각보다는 그들이 정말 관심이 어디에 있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내야 되겠다. 그리고 외교통상이라든지 미래성장은 좀 더 이제 원하는 쪽으로, 수입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 맥을 정확히 짚어야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하는 사업보다는 좀 정교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 또한 답을 내는 것 또한 우리의 미래 성장 기반국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것이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아유, 시간은 다 돼가고 제가 뭐 질문은 하나도 못했는데, 만약에 못하게 되면 개수 조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 59초. 스마트시티 공모 사업을 하셨어요. 요거에 대한 거 지역개발과 과장님
설명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마트 시티. 예, ICT 기반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를 했네. 공모 사업을 하셨네요. 이게 1031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시티 콘텐츠 확산을 위해서 여기에는 1031페이지는 사무 관리비가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예. 예, 스마트 챌린지 및 지역 거점 스마트 시티 조성 공모 참여를 했다. 예, 이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 부탁합니다. 스마트 시티 공모까지 했으면 스마트 시티 예, 공모 사업. 예. 어떻게 추진하셔갖고 어떻게 이게 되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스마트 시티 공모 사업은 올 11월 달에 국토부 정부에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스마트 시티 조성 공모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고 SK 분해를 한 개 업체가 제안을 해서 어저께 제안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제안 평가가 저희들 총 70점 이상이 되면은 국토부에 정식 제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제 제안이 평가가 81점이 나와서 국토부에 12월 8일까지 저희 제안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12월 8일까지 제안을 하면은 국토부에서 최종 심사를 해서 12월 말에 최종 선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업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국토부에서 이제 스마트 시티 이제 지역별 인프라 구축을 이제 지역별 공모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 시도에서 이제 저희들도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보겠노라고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각 단계별로 여러 가지 평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러면 각 단계별로 이제 평가를 거칠 때마다 저희들 제안서, 이 제안서가 단순히 A4 몇 장짜리 이런 제안서가 아니고요. 파워포인트로 치면 한 수십 장에 들어가는 이제 큰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금방 인쇄비 말씀하셨길래 그걸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평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기 위한 행정 비용이고요. 실제로 이제 사업비는 이제 공모가 선정이 되면 이제 예비 선정 단계에서는 10억 원이 지원이 되고, 이제 본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50대 50으로 해서 이제 좀 더 큰 사업비가 확보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거는 해마다 다른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낼 때 이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보자라고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민간 금방 SK나 또 KT 또는 이런 스마트 관련된 업체들이 우리가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해보겠노라라고 이제 사업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이제 공모만 나간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안서가 들어온 상태고, 그 제안서를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70점이 넘어가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같이 협의를 해서 중앙에 이제 공모에 접수를 시킬 겁니다. 예. 한번 잘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던 침출수 문제하고 지하수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 아까 수치들이나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지진으로 인해서 노로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문제 여러 가지가 정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도 상수도 문제도 지금 울주군 쪽에는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부분도 빨리 우리가 고려가 돼야 될 문제고 지금 시급히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상수도 예산을 지금 얼마 편성하지도 않고 해가 지금 계속 지역 주민들이 이 환경의 위험에 수질 위험에서 노출되어 있어요. 그걸 시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이를 인지를 못하고 지금 계속 노출되어 있고 지하수를 지금 먹고 또랑물을 퍼먹고 있어요. 울주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시가 좀 인지를 하고 상수도 본부에서 부시장님께서 지금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신 것 같고 긴급 조치를 해서 하겠다 하시는데 뭐 대응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발맞추어서 이 지하수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지하수가 오염돼가 지하 벙커에 돼 있는 게 누출돼가 나가면 그거 측정해가 못합니다. 숱한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 어디서 오염되는지 지금 우리 그런 사태를 많이 맞이했지 않습니까? 서울에 저쪽에 그때 무슨 그겁니까 그 군부대 기지가 어디서 뭐 기름 오염돼가 문제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보았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병이 들고 이러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자꾸 이상하다 한 게 결국 그런 기름 유출이 지하로 스며들어가지고 있던 문제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측정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해야 된다. 과연 여러분들이 지진에 대한 그 계산해가암에 탱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받으셨어요? 보셨습니까? 예, 저 확인을 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 1등급을 적용해서 그 최대한 그 6.3리터 규모 지진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든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증빙 자료를 저도 예. 한번 주세요. 그 자료. 예. 과연 지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 있는지 예. 그 공사를 누가 과연 시공 감독을 해서 과연 지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공 감독이 완벽히 될 수 있는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계는 지진대로 해놓고 나중에 그게 어디 뭐 그런 문제가 다반사로 지금 우리 사회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어떻게 시공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 지진에 대한 그 체크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주시고 그 주민들이 지하수 문제도 있고 또 주민들에게 자기들이 타 지역의 쓰레기 타 지역의 폐기물을 가져와서 처리하는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제 폐기물 관리법상에서 그 만약에 이게 허가가 될 때 우리가 뭐 그 규정으로 해서 뭐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 외부 폐기물은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허가가 신청이 되면 거기에 대해 제한 규정을 둘 수 있으면 다행인데 법적으로 그는 허용 규정이 없기 때문에 외부 그 유익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뭐 제재하거나 이럴 방법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침출수라든지 뭐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환경 뭐 별도로 뭐 우리 그 주민들하고 그 시행사 측하고 뭐 환경 감시단도 조성을 해서 운영하기로 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그 지역 주민들의 환경에 그 오염이 되지 않도록 쾌적하게 삶에 뭐 불편이 없으시도록 그렇게 그 공사를 진행해 나갈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점검을 통해서 그 유출이나 이런 사고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그 이야기한 그 외부 쓰레기에 들어오는 문제를 주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그게 없다. 예, 법적으로 그게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까지는 이렇게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시당초에 그게 이제 외부 쓰레기가 들어오도록 뭐 그렇게 돼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주민들이 이야기에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 지역국이 발생되는 그것도 아니고 외국을 가져와가지고 온 천지 걸 다 가져와 거기서 뭐 매립하고 뭐 하고 뭐 하겠다는 건데 그에 대해가 지금
그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고 그 침출수, 지하수 문제, 그다음에 외부 쓰레기가 들어오는 문제, 그다음에 그 위치를 옮길 수는 없나요, 지금? 그 당초에 그 KCC 산단을 만들 때 위치에서 이제 주민 설명회나 합동 설명회를 통해서 그 위치가 좀 부적합하다 하셔가지고 그때 협의 요청에 따라서 그 위치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KCC 산단이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109, 209, 309로 돼 있는데 1209가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 그 309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다른 공구는 다 완료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걸 또 다른 데 옮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외부 쓰레기 문제는 외부라 하면 어디까지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게? 전국에 다 가져옵니까? 우리 민간 폐기물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적으로 그 이제 전국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걸 박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우리 현재 법률상으로 이제는 오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그 지역 주민들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산업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처리 문제 때문에, 폐기물 처리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폐기물 처리 문제도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외부까지 가져와서 거기에 하겠다는 거는 또 지역 문제라 하면 지역 주민들이 또 어느 정도 이해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어려울까? 지역 내에 쓰레기만 한다 해도 폐기물을 한다 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전국 걸 다 갖고 오겠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접근을 해서 처음부터 접근을 해서 됐다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다시 한번 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그 쓰레기를 가져올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이런 문제를 과연 지역까지 전국을 법상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놓고 우리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 게 과연 행정이 옳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고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그런 문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 그 다음 주민과 설명회나 정작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그 다른 지역 주민들과 뭐 다르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게 그 설명에 있어서 자기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문제, 그 문제를 좀 적극 행정에서 뒷짐지고 계시지 말고 낙동강 위협층에 미루지 말고 울산시가 적극 좀 대응을 하시라고요. 예, 최대한 중재 노력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뭐 미치는 영향들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가벼이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활천 마을 주민, 그리고 이제 가정마을 주민, 그리고 이제 두동마을 주민까지 삼자 간에 이제 주민 간 협의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고, 그와는 별도로 이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나오는 이제 용수 문제라든지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관리를 만전하게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데 대해 가지고 하여튼 아까 자료, 그 다음에 어떤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시가 대응 방안이라든지 대응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그 한 별도 보고를 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그 혁신도시 발전재단을 하는 예산을 설립하는 타당성 용역 연구 용역을 전에부터 진행을 해왔더라고 보니까 또 8,800을 더, 그러니까 1,800을 올리는 문제네, 그렇지요? 예. 이건 이미 뭐로 다 자료에는 보니까 이미 다 뭐 10월 달에 타당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제가 잠깐 좀 부연 설명드리면요. 그 우리 기업을가 할 적에 이건 우리가 그 기업의 허브 심장에 보면요. 우리가 기업체가 우리가 요구하는 필요 조건이 있거든요. 그 필요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이 하는 충분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정책을 우리가 연계시킨다는 참여에서 입지적인 행정 조건이 우리가 충분 조건입니다. 입지적인 행정도고요. 그다음 기술은 우리가 강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외국의 뭐 대기업이나 이거 중소기업들 있고요. 요 자금은 행정적으로 지금 업무에 추진하는 행정적인 어떤 자금 지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들어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소벤처기업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부 펀드 자체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조인트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뭐냐면은 정책적인 펀드 자금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들 자체는 이제 울산의 우리나라의 전체 대기업들이 펀드 자금을 조성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뭐로 연결시키냐 하면요. 옛날 같으면 기업에 이제 대기업 사내벤처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상생정밀화해서 요즘은 보면은 롯데정밀화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이건희 회장님이 계실 때 뭘 했냐면은 리엔지니어링 해가 전체를 하면서 물류를 통으로 그래서 튀어나와서 벤치마킹 시켜서 그걸 전체적인 조직의 경영 합리화 및 슬럼화 해가지고 지금까지 경쟁력이 키워져서 롯데정밀화, 롯데라는 부분에 매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근데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해가지고 이거 장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생각지 않은 부분에서 자기들 전부 다 컨택이 들어옵니다. 이런 거를 행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1차적인 대면 행정에서 앉아보면은 가상적인 이게 보면은 가상적인 1차 대면입니다. 가상적인. 그래서 여기서 하게 되면 더 많은 부분 나오고 또 제가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정책적인 접근 방법이 좀 패러다임이 조금 변하면 좋겠다. 그런 거니까 나중에 과장님하고 세부적으로 한번 또 이야기를 행정에서 지금 울산이 갖고 있는 행정에 해서 실현이 어느 순간에 가능한지 한번 언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갑자기 또 우리가 사회 현상들이 뭐 악화되는 바람에 그런데 저는 이런 1016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유럽 및 미주 중에 자율산 파견할 적에 담당 우리 공기분이 우리가 기업에서 체일서에 나는 우리 전투병처럼 그 사람들 저런 이제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필드에서 우리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근데 그분들이 이래 보게 되면 일정 기간 내라면요, 그 대기업에서 이사로 다 진급을 합니다. 우리가 그 오일 딜러도 마찬가지고, 저도 한때는 오일 딜러 하려고 많이 쫓아다녔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업 딜러죠. 그러니까 전문 딜러죠. 그리고 우리가 공직에서도 보면은 그 자리에서 5년인가 근무하게 되면 인센티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도 안전 한 분야 외교 통장 부분에서 전문가를 좀 키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그 행정적 인사적으로 우리가 좀 이익을 좀 주고 이제는 이제 뭐 우리 울산에서만 바닥거려야 될 건 아닌 거고요. 그런 부분들 하고 제가 이렇게 오늘 효성이나 다른 업체에 이렇게 해가지고 착공식에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 무슨 말을 듣고 싶냐 하면은 울산시와 상호협력에서 울산시내 맨파워 누가 해서 같이 해가지고 이 부분을 유치했다. 그런 걸 듣고 싶은 야망을 좀 많이 가지고 욕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많이 했는데 그런 게 없으니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누가 해서 좀 외교 통상이라는 자체가 되니까 좀 해서 이런 예산들은요 지금보다는 뭐 400만 원 10명 해가지고 이랬는데 이건 너무 빈약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저는 한 40억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40억을 해서 그분이 해가지고 400억 벌으면 되거든요. 누가나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앞으로 의원들하고 좀 의논을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1019페이지 보시면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을 이렇게 하는데 이건 어느 용도에 쓰는지 궁금합니다. 1019페이지. 1019페이지. 예. 이건 뒤에 들어오면은 8,500. 예. 요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입니다. 시도지사에? 예. 그럼 우리가 돈을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의 17개 지자체가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오는 뭐 혜택이 어떤 게 있나요? 예, 예를 들면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는 각 지자체를 위해서 해외 사무소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해외 사무소를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세미나를 해서 그 자료를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만큼에 대한 대가를 그 분담을 해서 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밑에 보면은 해외 명예 자문관 활동비에서 1,000만 원인데 예, 이런 자문관들이 어디 국내에 거주하는 겁니까? 해외에 아니면 해외에 있습니까? 해외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 울산에서 거의 봉사를 하는 거네, 그죠? 저희가 일정 부분 실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그 어떻게 실비 1,000불도 안 되는데 예, 사실 연말에 뭐 실적을 평가해서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이야. 예, 그 사람들이 다 천상 같다, 그죠? 이게 1,000만 원 갖고 사실 뭐 얘기했잖아, 사람들이. 교포분들인데 예. 고국에 대한 사랑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이네, 예, 예. 그죠? 예.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예산을 더 올려서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이거는 그 사람이 활동해서 단 한 건만 올리게 되면 2,000만 원은 회사하고도 남잖아요, 그죠? 예, 현재는 뭐 정보 제공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투자 의식 쪽으로도 향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뭐 아까 윤정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요소수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도매상을 하는 사람인데 요소수를 해가지고 자기가 10만 정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걸 줘보게 되면 이거는 뭐 천문학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그쪽에 이 사람 파견 나와서 이 사람들 관리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먼저 봐야 되겠죠. 예. 저는 애국남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한인 회장을 제일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어디 전국에 여행을 갔더니 제일 어디 가냐면 각 지역의 시청에 제일 먼저 갑니다. 시청에 가면 뭘 하시냐고 그러면요. 그 지역에서만 나는 그 지역의 음식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 그러면 많은 사람 먹는 거 해결됩니다. 예, 그래서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잘 관리하셔서 내년에는 예산 한 1억 정도로 올릴 수 있어. 올리가 추경에서도 편성하셔서 예. 가서 그 그렇게 사진은 추진하고 줘야 안 되겠는겨. 예. 하고. 그리고 저 1021페이지 보시면 북방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해가지고 2,000만 원을 했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와서 우리가 이게 미래성장기반부 전체 과에서 내가 통상에서 느낀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 러시아에 대한 인포메이션 자체가 너무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우를 하는 게 그 사람도 돌아가서 한국이 너무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저기는 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TV에서 이렇게 보면 나오잖아요. 당서기 자체가 앞에 딱 쓰면 그 옆에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진 찍으려고 앞에 다 가지. 그래서 제가 뒤에 서면서 영어로 쟤 뭐지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건 한국의 간섭이다. 한국의 간섭이라서 내가 이해만 한다. 그래서 그 원앤원인데 우리가 하면서 원앤원인데 그 사진 찍을 때 투앤투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딱 느낀 거 보시게 되면 그 옆에 사람이 한마디도 이 말 안 하잖아요. 말하면 그건 본 거가 그거는 이제 그게 끝이야. 게임 끝이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첫째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그 손님을 초청했으면 우리 걸 상대방에 예의를 하고요. 아이들은 우리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아이랑은 양해 구하고 차단을 시켜줘야 돼요. 눈치만 볼 게 아니고 그거는 울산시 이미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충분하게. 안 그러면 그 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했습니까? 관련자 전부 돼가지고 정보를 줘서 숙지를 하도록. 그죠? 저는 그때 천만다행이에요. 사진 찍는 식당한데도 또 알고 있다면 안 나는 거. 그래서 또 영어 못하는 영어 또 하면서 하시면 이해시킨다고 시급했습니다. 그리고 전시 투어할 때도 저는 안 갔습니다. 안 갈 이유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잘 좀, 그리고 1020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또 해외무역 사절단 파견 이거 있거든요. 예. 이런 것도 좀 내실이 있어서 해외무역 사절단 나오면은 과장님 딱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다음날 컨테이너가 가야 돼요. 컨테이너가 서류상 날아가야 돼. 그 우리 상근이 앞에 있는 상근이 직원들 우리 그 블라디보스토크나 올라서 갔을 때 그 다음날 바로 딱 상근이 다 컨테이너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수출하는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반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행감이나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몇 개가 있어서 제가 한번 관심사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이 뭐 지금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 보면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이 1016페이지 보면은 22년 예산 요구액에 들어는 있습니다. 이거 뭐 불용액 처리되지 않으려고 이거 억지로 갖다 놓은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사업에 또 의미가 있나요? 아마 의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말씀은 네. MOU를 한 다음에 예. 사업 추진이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네네. 그래서 보조금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은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전했을 경우하고 관내에서 신증설 투자가 있을 경우에 지급을 하는데요. 네. 실제로 지급하는 시기는 착공을 했을 때 75% 그리고 완료하면 25%를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MOU를 해놓고 나서 착공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착공하고 나서 완료할 때까지 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네. 시간상의 격차가 발생을 해서 가끔씩 지급을 이제 당해 연도에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또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봅시다. 또 보면은 눈에 또 들어오는 사업이 우리 산업입지가예요. 예.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설계 변경이 자주 있었다. 이거는 지금 설계 변경 다 끝냈습니까? 설계 변경이라는 거는 예. 산업단지 예,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지금 이제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없고요. 예. 예, 뭐 산당 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GW 산단의 뭐 업종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네. 민간 산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제 산단 조성을 하면서 이제 효율적으로 좀 추진하기 위해서 공고 분할을 통해서 준공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필요할 때 입주 기업을 좀 이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업종을 좀 확대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공영 개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다 완료된 상태고요. 민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기 울산대의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의 보조금 1억은 뭐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예?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뭐 운영비는 계속 40%로 지원하다가 종료가 됐어요? 예.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내년에는 안 하시는 사업입니까? 예, 내년부터는 사업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지역에 유일한 대학교 하나 있는 건데. 그게 지금 1, 2, 3회를 해가지고 사업이 네. 종료를 시키고 국비 지원이 더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 요거는 대학 지원 사업이라기보다도 예. 저희들 이제 혁신도시 이제 일정 기간 공공기관 활성화를 위해서 있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기존 혁신도시 조성하면서 사업 기간을 갖다가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올해 종료가 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울산대학교 이제 뭐 경쟁력 강화 사업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다른 꼭지에서 다른 분야에서 사업들이 진행이 계속되고 예, 다른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얘기를 또 했는데 울산대나 울산대학교에서 아마 그렇지 싶어요. 울산과학대라기보다는 과학대인지 대학교인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는 뭐 울산대학뿐만 아니라 예. 뭐 다른 대학교도 이제 학교 자체 사정에 따라서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제 금방 이제 이 사업은 종료가 네. 되면서도 또 저희들 구간에 보면 이제 코이카 국제협력센터가 또 울산대학교 안에서 또 진행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신규 사업이 또 5,700만 원이 또 별도로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울산에는 유니스트만 있는 것이 아닌데 유니스트는 맨날 그 예산을 많이 줘도 갈급증을 느끼고 새로운 사업이 나오고 또 모자란다고 하고 막 이럼에도 불구하고 울산대학교나 과학대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포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좀 지원을 하는 것들을 좀 고려해 보시고요. 사업들을 좀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대학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 미준공에 따른 뭐 피해 같은 거는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준공 상태에 있는 것은 장기 미준공으로 그 조합 자체에 문제가 많은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럼 단지 어떻게 저희들이 우리가 직접 못하면 행정적으로 뭐 경찰에 고발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못하면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네. 도시개발 사업 조합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단지 혼자 조합에서 그 해소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울산 국가산단 입주 기업들 가동률이 추락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 언론 보도가 또 있었고요. 그 반천 일반 산업단지 소유권 개별 등기 그거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반천 일반 산단에는 지금 소유권은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예, 산업입지가에 예. 예. 그 반천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이제 민간 산단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네. 뭐 소유권 이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민간 그 기업체와 기업체 간에 계약이나 뭐 이렇게 이렇게 통해서 변경이 되는 거고,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은 민간에서 민간 기업체 간에 이제 변경 계약을 할 시에 뭐 입주 계약이라든지 근데 공장 등록이라든지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지만 뭐 개별적으로 기업과 기업 간의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민원으로 떠올랐다 그죠?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는 사업으로 자리 잡았네요. 근데 그분들은 법을 몰라서 우기는 겁니까? 왜 자꾸 민원 제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지 그 이해는 잘 구하셨죠? 그분들한테. 예, 그런 부분들은 설명 중이었습니다. 예, 저는 뭐 전체적으로 금액은 논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서 질문한 거는 너무 많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님.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리던 그 감액하는 게 있더라고요. 정액하는 거. 2011년도 추경에 592페이지에 보시면 발전재단 건립 타당성 검토력 연구 용역비 혁신도시 592페이지에 1,800만 원 정액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예. 정액을 하시고 또 하고 또 그다음에 그 1031페이지 보시면 울산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도 용역연구비가 국비가 2억이 내려오는 게 있지요. 이게 다 예산 과목 207에 021입니다. 두 개 다가.
국비 내려오는 거 있죠. 뒤에 몇 2억 1031 페이지에 오늘 2022년도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이 추경하는 그 지금 혁신도시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혁신도시 이걸 발전재단 설립 문제 때문에 타당성을 7월 달부터 하면 5월 달부터 해가지고 예. 12월 그래 10월 달에 이미 끝났네 보니 타당성 조사가 발전재단 설립 타당성을 10월 달에 이미 울발년에 조사 의뢰를 해가 다 끝난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 타당성 조사가 예. 울발년에 예. 울발년회가 끝났는데 그 끝난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 10월 달에 울발년에서 연구한 결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보니까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다시 아마 공기업 평가원에 다시 그걸 또 검토를 시키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검토를 시키겠다는 뜻인데 제가 참 이상한 게 이거를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그 공기업 평가원에 왜 검토를 시키는지 하고 설령 여러분들이 검토를 시킨다 하더라도 예산 편성을 정액을 하는 방법은 아니다. 별도로 신규 예산으로 잡아가 검토를 시키시면 시겠지. 세상에 이러다가 정액을 떠가 1,800 엄연히 울발년하고는 기관이 다르잖아요. 거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예산에 잡아이어가지고 정액을 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시 타당성 결과는 나왔고 이 사업은 완료가 됐고 그거 주는 거 하면 돈 1,800만 원 드는 모양인데 뭐 2천만 원이 들든지 뭐 8,800만 원 하면 그 사이에서 하면 짜투리하고 섞어가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편성하는 자체가 나는 좀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이게 그 결과에 대한 검토 영역 그거 하고 과연 이게 울산 발전 2억 원의 예산이 내년도에 국비가 내려와 있어요. 예산 과목이 연구 용역비 똑같아요. 207001. 그런데 과연 이거를 타당성 조사 나온 거를 그 별도 우리가 시가 예산을 편성해 할 필요가 있느냐. 2억이 내려온 국비가 내려온 내년에 발전 계획 수립이 있는데 그것을 이 연구 용역을 또 하든지 추가로 하면 되지. 여기에 할 필요가 있느냐. 추경에 갑자기 잡아 이어가지고. 그러고 이 하는 취지가 뭐 그 혁신도시가 중심을 만들기 위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뭐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미 울산 혁신센터가 190억이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센터 건립하고 또 이제 발전 재단을 또 만들겠다는 건데 거기에서 제가 좀 의아심이 가서 뭐 해도 올발년 발전 계획 수립 포함해서 하시든지 잠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이야기해 보겠어요. 예. 울산 혁신도시 발전대로 설립 타당성 검토하고 울산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고요, 별개의 용리고요. 지금 울산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은 아까 1,800만 원 정액하는 요인은 이게 타당성 조사하고 사전 타당성 용역하고 별개입니다. 이게 타당성 검토 전문 기관에 공기업 평가원에 의뢰하는 것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울산연구원에다가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한 내용이고 그 사전 타당성 검토를 기반으로 해서 그 내용을 공기업 평가원에 제출해서 그걸 다시 전문기관에 검토를 받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 7천만 원 수립했는 거는 지방 공기업 평가원에다 검토 의뢰 비용이고 그 의뢰하기 전에 우리 울산 연구원에 사전 검토한 게 타당성 조사를 한 게 1,800만 원으로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근본에 1,800만 원 정액 요청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울산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은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1차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 수립한 게 올해로 내년에 종료가 되고 2차로 이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인데 이 용역비는 저희들이 당초 2억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전에 국비 사업이고 지금 가한의 시가 1억 7,500만 원 국비가 가한의 시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별개사업입니다. 막 과장 말씀은 막 열심히 하겠다는 그 충청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그 뜻은 알겠는데 예. 옛날부터 우리가 내 반성을 하는 게 그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용역 천국이라고. 온데 용역조가 결국 그 용역 결과를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써먹지도 안 하고 용역에서 시작해 용역으로 끝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우려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과장님 열심히 하시겠다는 뜻은 이해를 하고 예. 큰 틀에 보면 또 울산 혁신도시 발전 계획 수립 2억의 범주에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울산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핵심 중심적인 역할을 위해서 또 발전 재단을 만든다, 뭘 한다, 뭘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기계 이제 큰 틀에서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법정 국비 내려오는 범위에서 활용을 하시면 되지. 굳이 또 이렇게 해가 자꾸 용역만 남발해가 할 필요가 있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알겠습니다. 별도 사업이라 가지고 별도로 추진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열심히 하려는 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도일에 이 말씀이시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뜻은. 이 타당성 검토는 지금 7천만 원은 검토 의뢰비로 의뢰비 한 1,800만 원 든다 이 말이겠지. 예. 그래, 1,800만 원 추가가 필요하다는 얘기. 예. 그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산업용지 미분양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산업입지과에서 지금 미분양이 어느 정도 물량이 돼 있습니까? 미분양 지금 이제 몇 건입니까? 우리 길천 산단에 길천 이제 산단에 분양 면적이 한 10필지 정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임대로 바꿨잖아요. 예, 임대로 바꾼 거는 또 별도입니다. 별도로 있고 임대로 바꾼 거는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분양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 임대는 다 나갔습니까? 임대로 바꾼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제 당초에 취지했던 대로 이제 분양 계획을 해서 이제 분양을 신청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요청한 대로 이제 분양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외에 조금 이제 여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임대한 거는 다 나갔어요. 아니 임대 면적을 100% 분양을 한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부는 면적이 이제 분양이 되고 일부는 이제 추가적으로 접수를 받으려고 하고 임대 있습니다. 계획에 몇 필지 몇 건이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임대하기로 계획했던 게 몇 필지인겨 그러면? 7필지입니다. 7필지는 다 나갔습니까? 7필지 중에 지금 이제 2필지는 지금 이제 예약 신청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필지들은 또 추가로 지금 이제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러고 그러면 길천 산단에밖에 없네 이게. 지금 미분양이. 이제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공영 개발로 하는 게 저기 길천 산단하고 하이테크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미분양된 게 길천 산단뿐입니까?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그렇습니다. 근데 길천 산단 그거 하나 보고 미분양 홍보 이거 하겠다고 또 산업단지 예산을 하는데 물론 그거라도 하긴 해야지요. 하긴 하는데 금액이 예, 금액을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KTX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라디오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만은 작년에도 5필지 정도 분양은 했었습니다. 그걸로 해서 그렇지만은 이제 예산 소요되는 것보다 효과가 좀 미미한 것 같아서 방법을 좀 개선해서 다른 방법으로 좀 해보려고 예산을 조금 줄여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정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0페이지 그러면 지역개발과 과장님
그 이전 공공기관 합동 채용 설명에 이래 보면은 이거는 울산을 한정해서 그 채용을 설명을 하는 겁니까? 그 1030페이지 보면 예. 201-3번 예, 보면 행사 운영비거든요. 이전 공공기관 채용 설명에 이거는 울산 한정이지요. 예, 우리 지역 한정입니다.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린 그 지역 출신 단순하게 외부에 살가지고 대학교 4년만 다니는 게 아니고 지역 출신자가 우대받는 채용. 예. 예. 그 밖에 안 되겠습니까? 울산에서 자고 태어나서 자라서 먹고 고등학교까지 다녀서 울산의 습성이 몸이 배운 사람이 선진 지식을 함양해서 서울로 갔다가 외국 갔다가 울산으로 돌아올 때는 무조건 채용하는 게 맞죠. 다른 데의 습성에 있다 가지고 외향적인 몸을 배운 사람이 단순하게 울산이라는 학교에 와서 주변인을 있다가 채용돼서 오는 것이 맞냐에 대해서 결단이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수차례 저희들이 예. 말이 많았는데 예, 수차례 건의를 앞에 했는데 거를 해 주시소. 앞에 거를. 국장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이 그 한번 족적을 하나 남겨주시소. 앞에 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들 우리 울산뿐만이 아니고 아마 여러 군데서 이제 그 지역의 대학교면 취약한 데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저희들도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현재까지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국토부에서 국장님 지금 하기 좋습니다. 선거철 예. 아닙니까? 선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현재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이제 그 부분을 권역별로 이제 광역화를 시키겠다 이런 쪽으로 예, 아니 방향을 권역화 강력하면 울산이 손해입니다. 왜 울산의 도심 세력이 거의 크지가 않아서 그래서 지역개발 과장님 혁신도시 그래서 좀 이렇게 서명지를 한 10만 명, 20만 명 받아가지고 우리 전달하는 걸로 어떻습니까? 이런 것 좀 각 학교에도 공문도 보내고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하고 아니 그게 맞다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내 부모가 타양 사람인데 자식이 여기서 태어났다면 자식은 아십니까? 부모하고 하는 행동이 틀립니다. 부모가 다른 데 가서 자식은 뭐냐면 내 친구 다 여기 있다면 나 여기 살란다 이런다고요. 그럼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돈이 1,000만 원이 적다는 것도 제가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게 저도 이게 울산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이 돼서 자 울산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이 아마 울발리에서 확률이 높다. 예.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2억이라는 돈이 적은 게 아닌데 지금 우리가 혁신도시에서 발전 방향을 많이 잡았는데 지금 그러면 도시 공간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울산 혁신도시를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접근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냐? 그거는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혁신이 아니고 뭐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다 했고요. 자, 제가 4가지 형태로 볼게요. 도시계획적 발전계획을 접근해서 울산혁신도시 발전 방향을 한다 치면은 할 필요는 없다. 예, 지금까지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둘째, 산업적 측면에서 발전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산업적 측면에서 오피스 집단인데 오피스 집단에서 갖고 있는 그 애들이 뭐를 있냐면은 방안한 수요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피스에 대한 수요처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에 대해서 산업 입지가로 해가지고 특화된 산단을 어디에 꼭 근처에 어떻게 할 거냐. 울산시가 자, 예를 들게요. 울산시가 사무용품에 행해가지고 집적화된 수요처입니다. 근데 이 근처에 사무용품이나 부수용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입지 조건에 상권에 대한 입지와 상관없이 사무실을 오픈해서 도소매를 하는 것을 울산 시민들이 1,000명 중에 1명도 모릅니다. 저 같은 전문가도 들어와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소모하고 있는 사무용품의 전체적인 예산을 다 뽑아봤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용역을 해가지고 산업적 측면에서 수요처를 가지고 우리가 공급 기능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지역에 그 용역을 수행하는 자가 전체적인 수요처의 전체적인 총액을 파악을 해가지고 맞는 용역 보고서 나왔는데 올반려는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순 사회공간 발전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 그러면은 그 지역 자체가 하나의 일반 생활권의 분권 상권이거든요. 분권 상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유동 인구에 의한 유통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집적화. LH에서 지구 단위 지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해서 그러니까 플러스 뭐냐 그러면은 미국의 뭐 빌보리 그러니까 그렇게 형태로 하겠다는데 LH가 땅 장사하는 바람에 실패를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평수가 주택단지 최소 300평 제공해야 돼요. 최소 공간 용지가. 왜? 주거지가 용적률이 50%, 건폐율이 50%밖에 안 돼요. 용적률. 그러니까 LH는 장사하는데 울산시가 당했다는 거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요렇게 발전계획, 단순 사회공간 발전계획의 접근 방법을. 그 다음에 하나 정도 한다 치면 울산시 전체와 연결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서비스 특화 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하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도시교통 인프라. 우리가 박 과장님은 그 도로에 뭐 대가시니까 그 도로망에서 진입하기 위한 조건들이 불충분하다. 그런 거고요. 단순하게 혁신도시의 도시환경을 하려고 하면은 용역에다가 있습니까? 과지사가 그 뒤에 있습니까? 그 뒤에 전체가 그린벨트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특화된 산업, 서비스 산업. 그러니까 외국의 대표적인 예가 싱가포르 같은데, 싱가포르에 지금 중국 같으면 관광 활성화 해가지고 하다못해 예를 들면은 생태 테마파크, 공원을 조성해가지고 그 지역 전체 블록화를 발전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용역을 꼭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 과장님 이 용역 전액 삭감하고 싶은 게 제 본심이 사실은. 싶은데 이걸 정말로 용역을 한다 그러면은 특화된 분야에서 집중화된 자료를 가지고 집중화된 실행 가능한 계획서를 만들어내야 되고, 못 만들면 페널티 한다고 계약서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면 될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이래 보면 학생들이 뛰어난 사람이 많거든요. 전국 단위에 해가지고 장학금을 준다 해가지고 있습니까? 예. 지역 공간을 한정해서 주제 및 뭐 제한 없는, 주제 제한 없이 개발 방향을 해가지고 있습니까? 학생들 콘테스트 한번 해보겠어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장학금, 울산시도 알리고. 훨씬 좋습니다. 그 사업 타당성 분석은 아는 자가 해야만이 그 사업 타당성을 나와서 사업 타당성 기초하에 전체 용역 프로젝트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하신다 그러면 사전에 요구해보다는 학생들에 대한, 그러니까 다양한 아들이, 우리 학생들이 4차원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그래, 과장님 얼마 안 남았는데 고민할 필요 없이 한번 해보세요. 좋으면 좋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미래성장 기반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참 많이 노고도 하시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산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이것으로 질의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요거하고 요 하나만 좀. 산업단지 위탁관리 하신다고 여기 있던데 어디 위탁관리 하실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산업단지를 뭐 공장 등록이라든지 입주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원이 7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어디 위탁관리 하실? 이걸 갖다 이제 도시공사에
이제 왜냐하면 이제 도시공사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도 하고 자기들이 관리를 한 전문성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도시공사에 그 민원 업무를 넘겨주면서 거기에 이제 뭐 그 전문성이 있는 부분을 그 채용을 하도록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그 한 분야에 오면 한 3년 정도는 정보 제한을 걸어서 그 전문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도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에 제가 우리 업무를 좀 나는 그래서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 그 다음에 이런 또 우리 그 시설 관리하는 데가 뭐 시설관리공단 그 다음 도시공사 다른 데는 없죠 우리 시에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산지법상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지방 공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도시공사를 해갖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저런 게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도 보면 관리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많이 있고, 좀 뭐 복지시설도 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체육시설도 하고 뭔가 거 다 해요 이게. 그래 하고 또 이제 또 도시공사가 이게 만약에 공단 관리를 또 맡게 된다면 도시공사의 기능이라는 것도 우리가 원칙은 또 다르잖아요. 그게 다른데, 물론 도시공사가 뭐 상시 위탁 관리 받아가지고 뭐 상시 수입을 창출하는 데는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개발 사업 외에. 근데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관리 기능에 자꾸 안주를 해버리면 시설관리공단처럼 그렇게 돼요. 도시공사가 전부 다 관리 형태로 사실은. 그래서 도시공사는 진짜 우리 울산 지역에 뭐 대장동 사건도 있고 이런 게 있었지만은 그거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개발을 하고 바른 걸 하면 뭐 사건이 터질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정직하게 하면은.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가 진짜 정직하게 울산 지역의 개발 사업들이 뭐 다 보면 LH가 많이 하잖아요. 내가 사실 개발 이익들을 다 LH가 많이 갖고 가고 있습니다. 또 산당공에서도 엄청난 개발 이익을 저번에 내가 그 자료 내라니까 계속 안 내놓는데 500억이라는 하나 하고 또 500억이라는 뭐 그런 추정되는 이익들을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LH나 산당공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발 이익을 우리 울산 지역의 땅을 이용해서 많이 가져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좀 도시공사가 커버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뭐 산업입 짓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도시공사의 이런 관리형의 업무를 자꾸 맡기는 게 적절한지가 내가 그게 그러면 뭐 산업단지 관리 뭐 재단을 만들든지 이쪽에 산업 아니면 환경관리 재단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뭘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안 낫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해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합니다. 만약에 그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부분이 뭐 별도의 뭐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비용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이야 뭐 어디 가나 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만약에 그 하나의 조직을 만든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은 그 부장 한 명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직원 한 명하고 2명 정도의 인건비하고 그 업무를 추진하고 위한 운영비 뭐 이 정도의 수준에서 뭐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수준에서 이제 그 산단을 위탁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재단이나 뭐 한 별도의 독립기구를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뭐 단장이나 뭐 그 대표가 있을 거고 거기에 또 그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뭐 5명, 6명 이상은 그게 구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혁신도시 발전재단 그런 거는 관계없고 괜찮고 이런 거는 그렇고 또 그래서 제가 말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진작 우리 울산시가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지금 저 시설공단의 업무도 내가 머리 복잡해요. 내가 보니까 화장장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갖고 있어. 거의 다 보니까. 온갖 것만 시가 하기 그한 거는 심지어 뭐 동물 전에 동물 우리 애견센터부터 막 온갖 것 반려동물 그래. 해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화장장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가 고민을 해가지고 가르마를 좀 탈 필요가 있다. 도시공사의 업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맡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좀 가르마를 타야 된다. 내가 타야 되고 이렇게 끄떡하면 여 몇 개 뿌여 몇 개 이래가지고 완전히 잡탕밥이 돼가지고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든 건데 그래서 정작 만들어야 할 재단과 정작 해야 할 그런 거는 이런 걸 가르마 타가 재단을 만들고 또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지 않고 쓰잘데없는 재단은 또 엄청 만들어요. 이게 보면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군데 재단에 뭐 일자리 센터, 일자리 재단, 혁신센터, 혁신센터는 필요도 하겠지요. 그래서 또 인다 중구의 발전재단 그거다 혁신센터 중심적으로 한다 했다가 또 중심이 또 190억 들어가는 부족한지 또 발전재단 만들고 또 그거다 낸지고 발전재단 또 이사국을 또 만들어야지. 그럼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짜 일을 위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무슨 재단을 만들어야 할 거지. 내가 그걸 뭐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전반적인 우리 여기에 가르마르타가 진짜 뭐 필요한 우리가 좀 재점검을 해야 한다. 재단을 만들어야 할 걸, 일의 가르마르타 할 걸, 또 복지 관련해서 또 그거 할 거는 그거대로. 근데 그런 건 안 하고만 무조건 뭐 띠맺기가 이래가 그래서 그 때문에 내가 답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뭐 그거는 과장님이 뭐 답변할 사안도 아니고 뭐 할 것도 아니지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 어디 맡길 건지 물었어요. 그리고 뭐 알겠습니다. 알겠고 자료 아까 요구한 그 길천산단에 연결도로 하는 거 과장님 그 있지요. 그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도로가에서 합니까? 그거는 건설 도로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바우 해가지고 예. 그 좀 빨리 설명해 예. 하라 하였어 빨리. 예, 알겠습니다. 용역이 다 나왔는지 보고 예. 이바우 해주세요. 그래.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천산단하고 저도 예산이 안 돼가 지금 민원이 많은데 지화하고 연결도로 예. 그것도 산업 발전에 지장이 많다고. 예. 그 건설 도로까지 빨리 예산 확보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물론 예. 저도 막 그쪽에 이야기를 한다마는 예. 그래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통합 개정의 문제도 보니까 예. 이거는 시간이 너무 지체돼 가지고 통합 개정을 이자까지 또 우리가 지급하고 통합 개정에 이거는 막 나중에 한번 합시다. 시간이 좀 돼. 뭐냐면 통합 개정하는 게 우리 있는 돈을 그 넣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넣었다 아닙니까? 예. 넣어놓고 거기서 돈 가져오는 거는 이자를 줍니까? 저희들이 가져올 때는 또 이제 사실은 그 통합 개정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우리 시에 있는 그 특별회계나 이런 데서 이제 여유분이 있으면 거기서 모아서 네. 그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만들어 놓은 통합 기금 네, 계좌가 그렇지요. 되겠습니다. 예. 그 통합 개정인데 그게 각 특별회계에 있는 거를 거기에 잡아 넣어가지고 예. 뭐 효율적으로 돈을 쓰자 이런 취지인데 뭐 취지는 크게 봐서는 좋은데 개별 특별회계를 설립한 취지와는 다르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디 보면 위반이나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통합개정 운영 자체가 초법적인 그 운영 시스템이다. 내가 보면 통합개정 예. 특별회계를 만들 때는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만든다. 산업단지 그 고유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만들어 놓고 그 돈을 또 통합개정에 잡아 엮는다는 거는 그들 의복은 우리가 유용하는 태가 아닙니까? 결국. 예, 사실은 그 법적으로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특별회계에서 이제 그 수입이 좀 이제 지출보다 많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예비비로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그게 변경이 되면서 예비비를 1%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여유분은 이제 넘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제 여유분이라 하고 이제 예탁을 해놓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탁을 했을 경우에도 이 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그 필요한 돈을 빌려온다면 빌려온 만큼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넣은 돈은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제가 1분만 시간 주시면 제가 건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록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우리 신규 산단 조성하는 부분에 제가 이제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게 기존 산단 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재생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전적으로 김정록 의원님 말씀하시면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공영 산단 개발을 한 지가 굉장히 좀 오래돼 있고, 그리고 최근 이제 저희들 정책에 부합할 수 있는 산단지 조성 개발 여건에 부합하는 이제 신산업 이제 거점 단지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취지니까 저희들 이제 요거는 그 바로 조성에 들어가는 개발 계획 영역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개념에서 들어가는 영역비니까 의원님들 요 신규 산단 두 건에 대해서 좀 넓게 좀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중앙경영 예산안 2022년도 일반 특별 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개수 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3일 개수 조정 후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고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기간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